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일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리포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세 가지 리포트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B&K 투자증권 경기 부양 대책이 몰고 온 외환 시장 변동. 하나증권에서 석유화학 쪽, 요즘 이쪽 리포트가 자주 보이네요. 그리고 KB증권에서는 DLENC 신고가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리포트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하나씩 볼까요? 네, 지금 뭐 석유화학주, 철강주 뭐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요. 뭐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석유화학도 지금 중국 쪽 공급 리스크가 해결될 가능성, 그다음에 원가 부분에서 계속 부담을 줬던 내용들이 사라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면서 뭐 지난주에만 롯데케미칼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뭐 철강주, 대거다 급등한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전체적인 상황에서 뭐 일시적인 흐름으로 끝날 거냐는 아마 실제 결과가 좀 나와야 되겠죠. 진짜 공급 사이드에서 확실한 어떤 조정이 나타나는지가 발견이 돼야 될 텐데, 그에 이어서 이 리포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금 SOE를 포함한 소위 이제 정유주들의 어느 정도의 정제 마진도 개선되는 추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대와 더불어서 유가가 앞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급 사이드에서 이것도 계속 늘리려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그 수급 쪽에서 줄여놨던 부분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 계속 늘리는 과정에서 보면 그렇다면 아마도 지금 이 유가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면 SOE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타자는 SOE라고 했는데 실제로 SOE이 뭐 강하게 움직일지 이번 주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 리포트에서는 데리미에시가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데리미에시의 신고가는 업황 때문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 SMR 지분을 2023년에 투자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SMR 콜옵션을 산 것과 같다. 그다음에 이걸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DLENC가 초기에 투자해 놓은 그 업체가 표준으로 선정된다면 앞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날 개연성은 더 늘어나는 거겠죠. 다만 이제 그건 가능성이고요. 실제로 뭐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표준화 과정을 갔을 때 과연 어떤 기술이 표준화의 핵심이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정도를 관련주로 그동안 넣었었는데 DLENC도 그 가능성을 넣으면서 목표 주가를 꽤 상향했습니다. 현재 44,000원인데 목표 주가를 63,000원까지 상향하면서 뭐 여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리포트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결국 핵심은 큰 정부라고 봐야 될 텐데, 뭐 독일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재정 정책들을 다양하게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정부가 그립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는 전 세계 경제, 특히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쪽에서,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쪽에서는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다 기업에게 맡기는 게 일반적인 상태였다면, 뭔가 이제 허들에 좀 부딪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중국 그렇고요. 독일 그렇고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탄핵 이슈가 마무리되면 뭐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미국은 뭐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쓰는 건 아닌데 금리는 올리기보다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게 결국 뭐 시장에는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부양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지향하고 있는 바니까. 근데 이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그래서 환율에 조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환율의 변동성은 독일이 이제 대거 재정 부양책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금리가 변했고, 그 변한 금리 자체가 현재 환율을 좀 만들고 있다. 근데 이게 뭐 방향을 바꾸는 그런 펀더멘탈적인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유로화 강세에 따른 전체적인 흐름은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큰 정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가 핵심 포인트겠죠. 그래서 뭐 이 안에는 뭐 엔화 얘기도 있고 1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얘기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만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 이제 두 번째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결국은 제조업 그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제조업 부흥이나 인프라 부양으로 가게 되는 것이면 코스피에 별로 나쁜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철강, 화학, 그다음에 일부 뭐 금속 관련주들,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부되어 있다. 결국은 돈을 쓰려고 하는데 그 돈을 쓰는 분야가 조선, 뭐 배, 그다음에 뭐 방산 이런 쪽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런 업종들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공급 과잉에 빠졌던 이 화학이나 철강은 중국이 예를 들어서 물량 조절을 해주면서 우리 쪽에 뭔가 돌아갈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있으면 큰 틀에서는 돌아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에 일단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인 것이고 마지막 준비된 그림 보시죠. 가장 이제 뭐 논란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 가지 논란에 쌓여 있는 반도체가 지금 재고출하 사이클만 보면 4분면에 있다는 거죠. 다시 1분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반도체 재고 사이클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도 판단하고 있는데 업황 자체는 뭐 좋지 않네. 여기 들어가는 뭐 금속 가격이 오르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언급드렸던 대로 중국에서 대고 재거 소진이 되면서 재고 출하 사이클은 이 4분면으로 왔고 1분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1분면이라는 게 뭡니까? 재고도 늘고 출하도 느는 아주 좋은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지금 4분면에 가 있다라는 것은 출하는 줄었지만 재고 사이클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다시 재고와 출하가 모두 늘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의 순환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 역시 유효하다라는 전략적 판단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재정 정책과 결부돼서 가는 이 안에서는 AI 인프라가 더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본다라면 뭐 중국 쪽의 투자 확대든 아니면 미국의 기업들의 투자 확대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도체의 재고 출하 사이클의 전환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부양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과적으로는 BNK에서는 솔루션을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을 보자라는 건가요? 일단 주도주도 다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도주도 그 정책 때문에 잘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큰 틀에서 보면 반도체라고 하는 것도 재고 출하 사이클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의 핵심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AI 안 키우겠다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뭐 스스로 기업들이 이미 키워가고 있고 정부 쪽에서도 뭔가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AI는 다 육성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봤을 때 반도체도 재고 출하 사이클이 긍정적인 사이클로 돌아오고 있으니 이런 요인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반도체가 좋다가 아니고 주도주는 이미 그런 정책적 영향을 받고 있고 반도체는 그 영향을 오히려 받지 않았다 쪽으로 보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좋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레포트 봤고요. 그럼 이번엔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봐야 될 것인가. 크고 작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가 원점으로 돌아갔나. 조금 전에 글자가 나오기 전에 보였던 이 차트, 이 모양을 보시면은요. 11월 5일이 미국의 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오르다가 한 달 만에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현재 미국의 3대 지수가 그 미국 대선일 수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왔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어디 갔나. 그렇다면은 이 탈미국이 가속화되는 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초반에 잘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달,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뭔가를 좀 해보겠다. 취임한 이후부터 꺾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3개월 효과는 지금 사라졌고요. 우리가 아마도 예측했던 범주 내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원활하게 증시가 상방으로 갈 때, 어떤 언쟁이라든지 국가 간의 노이즈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하진 않았고요. 단지 이제 언제쯤 이 학습 효과가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게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 너무 조금 좋은 쪽으로만, 포지티브한 긍정적으로만 투심이 좀 형성된 게 아닌가. 가상화폐 전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상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었죠, 관세는. 그리고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증시가 뭐 명분론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쪽에 먼저 타격을 주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 우회 통로 뭐 이런 이야기들 사실상 뭐 지금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들을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사실상 말레이시아하고 인도에 팔았던 부분인데 근데 이런 부분까지 이슈화시키면서 증시는 뭐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명분론에 의해서 조정을 좀 받았고 단지 지금의 위치가 무한정 이제 메리트가 없을 위치인 것인가 수급과 어떤 매기가 들어오지 않을 위치인 것인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관세가 과연 이 이슈가 지금은 이제 현물 기준의 차트 모습입니다. 2200포인트의 이 이슈가 지금 나왔어요. 관세 이야기가. 만약에 지금 단에서 관세 이슈가 나왔을 때 하방 낙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크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점 상단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증시가 많이 부러졌다 판단하고 있고 단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공학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뉴스를 보게 되면 본인의 이제 이 독불 장군식 정치 그리고 나르시스트 정치에 대해서 각국에서 좀 반기를 드는 게 아닌가. 결국 이게 좋을 건 없죠. 나르시스트들 이렇게 형태를 좀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 여러 가지 이제 소셜 포지션이 있는 경제학자들이 과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 유리한가 이렇게 계속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는 거죠. 결국 좋지 못하다는 거. 비관론이 짙어진 미국 증시의 흐름 때문에 선제적인 조정을 받았는데 이 또한 저는 학습 효과가 생기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현물도 마찬가지고요. 선물도 마찬가지고 선물 차트 좀 모습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선까지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500 말씀을 드렸고 2만 포인트 지지라인 지금 테스트를 들어갔고 금요일 날 본장 때 19,700까지 테스트를 거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단, 중단,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충격파를 준다면 저는 뭐 기술적으로는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자, 얼마만큼 마무리가 될 것이냐. 하방 낙폭 또한 저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쪽이지 않나. 단지 오늘 증시 흐름을 좀 보게 되면 국내 연동 관계를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말 동안에 이제 국내 정치 변수가 지금 다시 하나 또 생겼어요. 이런 부분이 결코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도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정치 변수가 좀 제거되면서 환율이 뭐 1,420원까지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관세 정책에 따라서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 만약에 오늘 뭔가 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 지역적인 국내 정치 변수에 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동관계는 좀 파악을 하시고 결국은 이제 어느 쪽으로 포커싱을 해야 되느냐. 최근에 뭐 조선, 전선, 방선도 좋았고 최근에 뭐 화학, 철강 이런 경기 민감주의 형태들도 좀 가미되는 쪽이거든요. 저는 뭐 양회가 사실상 큰 몫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중심에 해지 전략이 약간의 뭐 화학과 철강을 가미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또 할 얘기가 많으니까 잠시 후에 좀 더 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전문가님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일변도였잖아요. 미국이 매일 뭐 신고가 쓰고 최장기간 신고가 랠리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다면은 올해 이제 앞으로는 글로벌 자산시장 배분에 있어서 미증시 말고 다른 쪽도 좀 봐야 된다. 아니다. 미증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때다. 어떤 시각이세요? 네, 다른 데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주장한 거는 퍼스트 USA 아메리카 뭐 이 부분이었죠. 네. 그런데 뭐 올해 증시 1월에 1등은 코스닥이었고요. 2월에는 뭐 기타 지수 유럽 쪽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뜻대로 되고 있지 않죠. 지금 뭐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친 것 치고는 증시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 전략 자체가 경제관념에 맞지가 않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보다도 금리 인하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일기 정권 때도 그랬고. 근데 그 금리 인하를 원하면서 그 펼쳐내는 정책들이 금리 인하로 갈 수 없는 정책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일관된 정책 속에서 뭔가 약간 가지가 나가야 되는데 전혀 상반된 정책. 이렇다 보니까 피로도가 좀 있는 쪽이고 다른 쪽에 기회가 될 수밖에 없고 올해 계속 뭐 제가 12월 3일 날 여기를 왔거든요. 12월 2일 날. 지금 이제 석 달이 좀 넘어가는데 살다 보니 국내를 주도적으로 봐야 될 때도 있더라. 네. 뭐 전문가 대비하고 나서 이런 말을 그렇게 쉽게 드리기가 뭐 쉽지 않거든요, 사실상. 왜냐면 우리 뭐 미국 증시의 커플링 관계
미국 증시 뭐 부러지면 더 떨어지고 미국 증시 올라갈 때는 조금만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올해 지금 상반기 우리나라 증시 모습은 나쁘지 않았고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각국의 어떤 대규모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독일 쪽에도 재정 정책들이 막 흘러나오고 네. 있고 약간 민족주의 성향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 지수가 됐던 선진국 지수가 됐던 이런 쪽에도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국내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비싼 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실적 기반으로 잘 선별화를 해서 간다면 충분한 기회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미국 주식해서 수익 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올해는 조금은 또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그럼 미증시의 변동성 김 회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증시의 변동성의 핵심은 높은 밸류죠. 그러면 높은 밸류를 깨기 위해서는 작년에 그 높은 밸류를 깨고 올라왔던 건 모였던 유동성이 가장 큰 역할을 했겠지만 실제로 그들의 실적에 보여준 퍼포먼스가 항상 예상을 깨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당연히 예상보다 높았고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거기다가 이제 달러 강세까지 이어지니까 모든 자금들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죠.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고 통화 가치도 상대적으로 높고 이익도 잘 나오는데 그쪽으로 안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AI 그립은 완전히 미국이 다 쥐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통념이었으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깨졌지 않습니까? AI도 독점 아닐 것 같은데라는 것. 그다음에 통화 가치는 유로화가 지금 치고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가고 있죠. 우리 환율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엔화라든지 유로화의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환율도 뭐 여러 번 강조드렸던 상황인데 우리의 환율이 그래서 빠르게 하향 안정을 찾아야 우리 증시도 더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주주의 사실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국 시장이 1분기 실적에 주요 종목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연초부터 강조드렸던 대로 올해는 미국보다는 다른 증시 쪽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벌써 유럽, 중국, 한국이 미국 대비해서 꽤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정책을 강하게 좀 당기고 있는 쪽이 상대적인 성과가 좋고 올해 내에 이건 아마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뭐 좋은 종목은 여전히 좋겠죠. 그런데 작년처럼 뭐 M7 위주로 뭐 가고 계속 미국 증시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안으로는 어떤 쪽 보세요? 미국 일변도 힘들다. 어떤? 네, 일단 뭐 한국도 당연히 대안이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어떻습니까? 이 시장이 밀릴 때도 네.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재료를 만들어내고 올라갑니다. 그 재료가 실제로 될까?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죠. 맞아요. 주선주, 밸류 기준으로 비싸지만 계속 올라가죠. 막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이 스토리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것도 꽤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30 몇 년까지 미국의 배 1600조? 그게 우리 겁니까? 그 우리가 다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그 스토리가 또 일부 통하고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하고 자동차 정도를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정도를 제외하면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대기 매수세가 좀 버티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우리 시장에 기회가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세 가지 포인트 반도체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자동차 이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올해 뭐 지수 3천원의 달성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 이 세 업종이 못 움직이면 그냥 종목 장세에서 뭐 2,800, 한 2,4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 세계 미국에 한껏 쏠려 있었던 돈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이 각국의 증시라든지 이런 자산 시장에서 여기 있어요. 매력도를 서로 뭐 선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증시 아쉬움이 큽니다. 연말 연초에 지금 탄핵 정국이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전혀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곧 끝나지 않을까, 봄이 오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꽤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김민주 전문가님. 일단 그 정치 변수에 관해서는 저희가 뭐 특집으로도 계속했고 환율에 대한 뭐 주관적인 측정 그 도구였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개장 방송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코 좋지 못하다. 그때도 뭐 원달러 환율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일주일 새 나온 이야기는 뭐 1,600원 갈 것이다. 지금 쏙 들어갔죠. 뭐 늘 뭐 그러하니까 그걸 맞아요. 비난하는 게 아니고 단지 뭐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1,550원 넘어가서 수혜 없습니다.
조선 이런 쪽 다 떨어지게 돼 있고요. 환율이 고공항 행진하면 국가가 망하죠. 뭐 아무래도 워낙 절하가 되는 쪽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단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신속한 탄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정치지 공학적으로 그래서 옳고 그름은 모르겠습니다. 단지 뭐 각자의 의견이 있으실 테니까 존중하고요. 주식으로만 봤을 때, 경제로만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찌됐건 빨리 이런 정치적 변수가 일단락된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구심점이 없어요. 저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트럼프 정책에 상당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완전히 왕따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좀 필요한 것 같고, 정치 변수가 예측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완전히 국가가 양분돼 있기 때문에 힘드나 과거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지금 불과 3달 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코 증시에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만약에 흐름을 측정했는데 오늘도 증시가 빠진다?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가 여러분들 뭐 금요일날 보셔서 알겠지만 길게 아래꼬리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늘 그렇습니다. 해마다 가열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런데 월봉 보고 연봉 보면 계속 저점 우상향에 고점 계속 높여갑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10년째 달고 살거든요. 매번 과열이라고 하는데 계속 올라가요. 단지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국내 증시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기가 지금 역부족이죠. 그리고 금요일도 마찬가지 미국 증시에 저가 대기 매수세가 있다 보니까 빠지니까 아래꼬리가 어마무시하게 달았거든요. 물론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 또 이슈 또 그 뭐라고 합니까? 이런 트위터 예전에 트럼프 있죠? 그 미디어 같은 데 또 트럼프의 언사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긴 네. 하지만 사실상 아래꼬리를 이렇게 다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래꼬리를 막 가파르게 단단 말이죠. 뭐 브로드컴 호실 적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대기 매수세가 있는 쪽인데 미국 증시가 아래꼬리를 달았다. 근데 오늘 우리가 못 단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희가 아까 대기실에서도 그런 잠깐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오늘 못 올라온다. 그럼 정말 문제가 생기고요. 코스닥 150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부터 좀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코스닥 150인데 지금 1223이거든요. 하방 낙폭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는 위치까지 왔어요. 네. 기술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결코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도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 최근에 뭐 철강 화학 쪽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정산 방산에 관해서 관심은 없습니다. 뭐 지금부터 20, 30%를 더 먹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이냐, 공매도 전에 20, 30%보다 50%, 100%를 먹기 위해서 다른 저가 매수 쪽에서 기회를 노릴 것이냐, 공매도 타겟팅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쪽을 노려야죠. 지금은 2, 3주 동안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성장주의 저가 매수를 해가되, 단지 지금 이런 정책적 미국의 드라이브를 보게 되면 철강 쪽에 이런 데 올라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는 2차 전지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철강의 반대급 부수혜로 올라간 거고, 중국 쪽에서 또 재고 이렇게 좀 줄이겠다, 물량 뭐 컨트롤 하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철강을 넣으시든 뭐 중국 관련주를 넣으시든 해지의 지속성은 좀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은 어떤 전략 세우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정치 변수가 이번 주에 뭐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뭐 정치 변수의 영향은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변수가 영향을 주려면 시장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지금 기존 정부가 그대로 이어가는 것, 아마 이 정도가 아마 가장 큰 변동성일 것 같고요. 근데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마 시장에 아주 큰 변동성을 줄 거냐?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부가 되든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부양책을 강하게 쓸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아마 새로운 선거를 하게 되면 좀 더 돈도 풀릴 거고, 관련된 뭐 종목군들도 많이 뭐 정책, 뭐 그다음에 공약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테니까 좀 더 화려한 종목 장세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정부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건 이제 하나의 변동성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 가지 부양책이 뭐 상반기 하반기 내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여러 국가들이 여러 부양책을 씀에 따라서 원래 한국을 쳐내려고 했지만 쳐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단기적 변동성 정도는 있겠지만 저는 뭐 중장기적인 흐름은 뭐 바뀌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는 조정치 매수 관점을 유지할 것을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한 2,550선 정도를 아주 강하게 이탈하면서 뭐 외국인도 이탈하고 뭐 기관들 특히 연초부터 샀던 연기금이 뭐 적극적으로 이탈하는 뭐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는 이상 저는 뭐 시장의 변동성, 정치적 변수에 의한 변동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김민 전문가는 오늘 미국 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오른다면 이건 정말 좀 중요한 이상징후다라고 또 강조를 해주시니까 이 시그널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 변수는 곧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오늘은 또 대결 구도로 주셨어요. 애플 대 브로드컴, LG이노텍 대 카카오. 첫 번째는 뭔가 좀 와닿는 게 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대결이 좀 성사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하나씩 설명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제 나름대로 뭐 코너 속의 코너로 짜본 건데, 일단 뭐 애플 밸류체인 향하고요. 최근에 호실적을 썼던 지금 브로드컴 뭐 굳이 커플링 관계 이렇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AI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사실상 브로드컴이 여러분들 AI 소프트웨어는 절대 아닙니다. 통신적 기반이고 SK하이닉스의 부탁까지 해가지고 HBM 물량을 받았거든요. 뭐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마진율이 SK하이닉스 쪽에서 어마무시하다. 그러니까 공장이 풀 가동이라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뭐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팩트 체크는 하십시오만은 좋은 쪽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브로드컴에서 사정을 해서 받았다.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좋죠. 뭐 사정까지 했다는데. 그런데 이제 브로드컴이 좀 올라가면서 기류가 약간 형성된 것은 AI 소프트웨어, 뭐 네이버, 카카오, 이스트 소프트, 한국과 컴퓨터 이런 기류로 좀 갔어요. 거기다가 뭐 약간 한두 달 전에 여러분 딥시크까지 맞물리면서 그런 기류가 좀 강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굳이 제가 이렇게 커플링 관계를 한번 짜봤고요. 그러면 결국은 저가 매수세하고 결국은 눌림목 매수세. 이 부분이 이제 달려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빅데이터로 최근에 이제 오픈소스 코드를 6개월까지 만들었거든요. 둘 다 뭐 중장기적인 뷰는 나쁘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러한 판단입니다. 우선 뭐 LG노텍은 최근이죠. 이틀 전에 이게 좀 대량 거래량까지는 아니지만 평균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좀 동반된 모습이 그런 모습을 이끈 것 같고, LG노텍이 또 여러분 갭상승 같습니다. 그날도. 이런 부분도 좀 컸고, 그러니까 갭상승 한 데다가 대량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넘어서는 이런 거래량이 동반된 것들이 3개월, 6개월의 우호적인 목표가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나왔다는 부분. 단지 애플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미국 증시가 흔들릴 때 애플 주가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견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플에 대한 평가들이 정말 각각 틀린데요. 사실상 빠지지 않았죠. 지금 애플 주가 모습인데 미국 증시 그렇게 부러질 때 애플의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이게 뭐 가장 많이 내려가면 너무 편할 일인데 이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네. 오히려 220불까지 찍고 뭐 한 일주일 전에는 250불까지 가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약간 애플이 로얄티 고객이 많아서 방어주 역할을 확실히 좀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위치도 가격 조정받고 기간 횡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나온 애플의 저가형 휴대폰은 굉장히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99만 원 주고 이 휴대폰을 살 바에는 안 사겠다 이런 평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형태는 계속적으로 조금 저점 반등을 해가는 쪽. 그리고 이제 뭐 애플의 우리 국내 가장 큰 밸류 체인 양으로 뽑게 되면 뭐 ITM 반도체, LG노텍, BH, 더구전자 많습니다만은 LG노텍이죠. 그러면 LG노텍의 평가는 어때 하느냐? 애플이 속된 말로 죽쓰고 있다. 안 된다. 실적이 떨어진다. 지금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전에는 삼성전기냐 LG노텍이냐. 반론의 여지가 없이 LG노텍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호실적을 좀 써내면서 얘기가 틀려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철강화학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변곡점까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왜 LG네통은 이랬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20만 원 언저리 업사이드가 한 15% 정도 남아있는데 충분히 저가 매수 반등은 소외되지 않고 가능할 것이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이제 제가 아까 정치 변수가 좀 걱정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등을 써간다면 브로드컴 쪽이겠죠. 브로드컴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반등 위치에서 정말 아날로그적으로도 반등을 했고요. 180% 언저리에 강한 지지대가 있었는데 뭐 8.6%, 194불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이제 이 브로드컴의 색채가 어느 쪽으로 오늘 수급과 매기가 들어올지, 미세외로 선단공정, 뭐 유진테크, 원익, 주성 쪽으로 올지, AI 소프트웨어, 카카오, 네이버
이스트, 소프트 이런 쪽으로 흘러갈지가 오늘 장중 흐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것은 미국 쪽에서 지금 부러질 때마다 미국의 AI 관련된 주들이 내려오기도 해요.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 그런데 AI 관련 주들이 저가 매수에 가장 강렬합니다. 물론 다른 쪽도 로키드 마틴이나 최근에 보게 되면 이런 주가들도 좀 올랐어요. 15%, 20% 올랐지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기술적으로 조정 구간에 사는 것이냐, 완전히 저가 매수를 할 것이냐. 미국도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시고, 그렇다면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저는 카카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이 시간에 추천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변곡점 위에서 지지를 좀 받고 추가적인 상승 동력의 위치에 와 있거든요. 카카오의 실적 문제는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하게 48,000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빅데이터를 들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돌려본 결과가 그렇게 돼 있고, 지난주부터 어려운 측면이 굉장히 전략이 고도화되는 전략이에요. 저도 뭐 이 시간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늘 저는 자신 있게 그냥 말씀을 드리거든요. 올해 1월부터 제가 3월까지 흘러올 때 거의 손실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여러분은 저도 이제 마이너스 불이 간간히 들어온 종목들이 생겼거든요. 그만큼 난도가 어려웠다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쪽을 잡았는데 철강이 가네? 뭐 이사님 말씀에 세아제강, 뭐 넥스틸 뭐 이런 종목들이 갔기 때문에 성장 주도주 공략하신 분들은 약간 흐름이 좋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으니까 고도화된 전략을 좀 세우시고, 그 안에서 성장주의 기반이 좀 싫다, 그래도 성장주의 색채는 띄는 종목을 사고 싶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중장기적인 전략 대안이 LG노텍도 될 수 있다. 실적 부분을 좀 봤기 때문에. 그래서 LG노텍, 그리고 조금 더 AI 소프트웨어의 결을 탄다면 카카오 쪽, 뭐 네이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카카오 쪽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남아있고 우상향 될 공산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LG노텍, 카카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노텍과 카카오 모두 다 매력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47,000원 여기에 박스권 상단 벽에 붙어 있는데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돌파할 가능성도 역시나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까지 정리해봤습니다.